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 이 기업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상승인데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반도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또 추가로 몰리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시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고, 적어도 시장의 최고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 시장만큼은 따라갈 수 있는 이 전략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한 줄이라도 적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좀 영상을 찍는데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짧게라도 적어 주시면은 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현대차,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 전망 관련주를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이 업데이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 현대차 중심의 자료집이고요. 이거 혹시 궁금하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돈이 어디로 몰렸나 체크를 해보고요. 단연 정말 강하게 상승했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10%, SK 하이닉스가 9%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 올랐구나. 최근에 20만 원을 돌파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22만 원이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이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따라서 또 엔비디아랑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이 현대차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GPU를 또 공급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꽤나 상승세가 나쁘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메인은 당연히 HBM이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현대차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이 메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따라서 거기 장비 기업들도 슬슬 강세가 나아지고 있죠. 첫 번째가 한미 반도체,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를 뭐 쓸 거냐 안 쓸 거냐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이제 코스피의 두 배수죠. 최근 이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항상 ETF가 두세 개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두 배수 오늘 9%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뜻은 한 4.5% 정도는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코덱스 200입니다. 이제 이게 코스피 200의 1배수를 추종하는 ETF고 4.5% 정도 상승이 나왔죠. 오늘 코스피가 4.5% 정도 상승이 나왔구나. 네, 정말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특히 ESS 관련해서.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닥의 두 배수 ETF입니다. 오늘 8.2%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최근에 LG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강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신뢰도가 없었고, 제가 LG를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제가 LG 그룹 ETF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LG의 하나의 좀 메인 기업보다는 LG 그룹 ETF가 좀 더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추세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G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람들이 박스권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인식보다는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비전, 이거는 이제 이 TC 본더 중에서 한미 반도체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이 추세 따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거 반도체 상위 탑10에 대해서 ETF로 만든 상품이다. 그래서 10%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코스닥 150, 이거는 코스닥의 1배수 추종하는 ETF고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3천당 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반도체죠. 지금 15개 중에 최소 지금 절반 이상이 반도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반도체 추세가 최근에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전에 저희가 추세가 쭉 이어질 때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그 다음엔 제가 중간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좀 얘기해야 될 부분들 언급드리고 갈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과연 뭘 샀고 기관이 뭘 샀고 뭘 팔았는지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 요새 뭘 사지는 않고 자꾸 판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미반도체 1900억, 뭐 카카오 1700억, 에코프로 1000억 하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매수 금액이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관심 끄셔도 돼요. 이런 돈은 그냥 안 산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 4,900억, 삼성전자 3,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의미하게 산 건 아닙니다. 유의미하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 정도는 조금 샀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막 크게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이 뭘 샀냐면 삼성전자를 엄청 샀어요. 1.1조를 샀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에 관심이 좀 많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300억, 코스피 1배수 2,300억. 그래서 개인이 1.1조를 샀는데 중요한 건 누가 팔았겠죠. 누가 팔았을까 확인해 보면은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를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거의 5일 연속, 4일 연속 조단위 2조, 1조씩 계속 팔아요.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쁜 의미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쁜 의미가 아닌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한번 얘기를 했었죠. MSCI 한국 지수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리밸런싱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2월 27일 장마감하고. 그래서 그 리밸런싱이 나올 걸 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 MSCI 지수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내려갈 걸 알고 아마 미리 움직인 물량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리밸런싱 하기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리밸런싱이 돼야 되고, 리밸런싱이 될 때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거를 예측해서 좀 먼저 움직인 리밸런싱 물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하락할 것 같아서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의 수익 셔를 하고 이제 조금 더 덜 오른 쪽에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8,400억. 그래서 좀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MSCI 이후에 리밸런싱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오늘 코덱스 200 팔았는데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량이 의미가 대단히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오늘 개인들이 뭘 팔았냐? 카카오 2,800억, 한미반도체 2,200억 팔았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판 것도 엄청나게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샀고 1조를,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7천억을 팔았다. 그래서 물량을 넘겼고 1분 또 기관한테 넘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리밸런싱 물량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쪽에 이슈를 둬야 되냐? 단연 반도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스닥 액티브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자에서 코스닥이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특히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코스닥
반도체 장비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코스닥 액티브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액티브가 뭐냐면 레버리지는 코스닥의 2배수죠. 액티브는 어떤 이 운용사 또는 어떤 이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현재 코스닥에서 좀 유망하다 싶은 기업을 자기가 알아서 넣고 빼고 해서 좀 액티브하게 좀 유동적으로 운용을 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스닥 150은 코스닥 150개 기업을 그냥 추종을 했다면 코스닥 액티브는 이 안에서 가장 유망한 애들로만 자기가 꾸려서 가져가는 ETF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용하는 사람의 이 능력, 운용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오는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로 격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운용을 잘하냐. 그러니까 운용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이다이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부의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등 시장 정화 작업에 따른 수급 환경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진작했어야 돼요. 코스닥의 동전주들, 코스닥에 좀 이상한 기업들 많잖아요. 환기 종목, 뭐 거래 정지 엄청 많은데 걔네들 다 쳐냈어야 되는데 드디어 좀 이번에 쳐낸다고 하죠.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운용업계에도 새로운 투자 대안이 이 코스닥 액티브 ETF로 출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액티브는 패시브랑 다르게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좋은 건 얻고 빼고 하는 ETF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능동적으로 최대한 이 코스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 종목 구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이 코스닥 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좀 유동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액티브를 한다면 그 액티브 돈들은 과연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근데 사실 그 돈이 빠질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연 반도체예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시총 세계 2위, 12위까지 갔습니다. 세계 10위면 얼마나 높은 정도냐?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 1조 25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500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월마트나 일라이 릴리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좀 이 정말 초대형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꺾고 삼성전자가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TSMC가 6위, 아람코가 7위.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영 기업이에요. 그 석유 시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그 두 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확산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엔비디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이 뜻은 뭐냐면 얘를 많이 쓴다는 거는 얘랑 같이 나가는 HBM을 많이 쓴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호퍼 그리고 블랙웰 루빈으로 넘어갈수록 8개에서 쓰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BM이 6개, 8개 근데 8개를 2개씩 쓰는 16개로 바뀌고 이게 나중에 20개로 바뀌고 계속 HBM 개수가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GPU 호퍼와 6년 된 암페어 기반 제품조차 품절 상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이 지금 너무 많이 팔리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오른 681억 3천만 달러, 98조고요. 컨센서스를 충분히, 그러니까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를 좀 크게 상회를 한 거죠.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65% 오른 2,159억 달러, 약 312조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상치,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나올 것도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도 예상보다 높았고 순이익도 높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고객에게 첫 번째 베라루빈 샘플을 출하를 했고 하반기에 양산 출하를 시작할 거다. 그 뜻은 뭐예요? HBM 수요도 폭증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뭐다? 실적으로 보여준 거죠. 진짜 지금 수요가 많아요, 관심 많아요 한 거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스닥 액티브와 반도체가 섞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게 봐야 되지만 그 뒤를 잇는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ETF가 있는데, 제가 반도체 전공정 ETF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75300 솔 반도체 전공정이라는 ETF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만 이루어진 ETF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그다음 우리 SK하이닉스 뒤를 잇는다면 아마 이 ETF가 충분히 좀 이 시장을 아웃퍼폼하거나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반도체 이 소부장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반도체 ETF보다 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이 몰려 있는 ETF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5300을 보시면 기존의 반도체 ETF랑은 좀 달라요. 변동성도 다르고. 그래서 현재 구간이 저는 긍정적이다. 왜냐면 처음 저희가 봤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를 각오로 지금의 리스크는 너무 높아서 손실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을 못 따라가고 시장 무서워서 못 사는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를 각오로 들어가야 버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7,0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대로 추세를 끝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고점이다, 최고점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ETF입니다. 그래서 475300 이거는 저희가 17,000원 손절가를 칼같이 좀 잡고 가면 된다. 깨지 않으면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을 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 아까 코스닥 액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제 코스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그럼 코스닥 액티브를 운영할 때는 제약바이오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시장을 어쨌든 일부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전하는 좀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분기 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나선다. 그래서 3월에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전망이고요. 2, 3개월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심사위원회,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등등 해서 이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서를 작성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계약 부분에서 좀 기대 이하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알테오젠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10개에 달하는 이 계약을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올해는 전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기대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 로열티율은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 중반이면 뭐 5, 6%에서 많게는 뭐 10%, 11%도 기대해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1등 기업이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코스닥을 추종하고 있으면 무조건 알테오젠은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넘어간다 코스피로. 그러면 알테오젠 바로 밑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이제 코스닥 대표 기업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코스닥 ETF는 전체 개편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빼고 이 밑에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수급을 뿌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체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알테오젠 좀 지지부진할 수 있죠.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이 뿌려질 거기 때문에 개별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균 바이오의 흐름보다는 좀 개별적인 좀 이 안목이 필요한 ETF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63050 타임, 이게 타임폴리오의 이 ETF거든요. K바이오 액티브라는 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 바이오의 흐름상 좀 앞으로 전망이 있다,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싶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어떤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지금 흐름이 좀 가장 좀 이 긍정적이고 전망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ABL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에이프릴바리오, 근데 오히려 알테오젠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ST팜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오 액티브 ETF가 시장에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바이오 ETF보다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에 좀 추세를 잘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런스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3050입니다. 463050 타임 K바이오 액티브입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ETF 기업들은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대신에 손절가를 명확하게 지켜야겠죠. 왜? 우리가 예상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언제든 얘가 꺾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들어가야 제가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손절가 바이오 액티브 저희는 19,000원 손절가를 잡고 칼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고 상승이 강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못 쫓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가장 유동성이 많이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를 것 같은 부분에 최고 상승률이 아니라 적어도 평균만 따라가자, 적어도 그 운율은 따라가자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주로 좀 찾고 있는 거고, 그다음 제가 짧게 좀 언급드릴 게 뭐냐면은 또 이 전력기기 ETF 이건데, 이거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0117부이고,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된 얘기를 트럼프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세를 전가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일단 추세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플러스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신 분들은 분명히 이 안에서 추세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거고요. 아마 늦게 따라갔어도 이 안에서 추세를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마진을 챙기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손절가만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전력기기 ETF는 끌어올려서 18,000원 손절가 잡고 이탈하면 파는 거예요. 이탈하면 그냥 칼같이 정리하는 거고,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낼 건 크게 벌고 잃을 건 적게 잃으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무조건 벌어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언제든 적게 잃고 더 버는 시장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시장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좀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좀 유동성이 몰리고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민감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관점과 같이 따라오고 싶다, 같이 발을 맞춰 가고 싶다 한다면 유튜브 매일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아까 현대차, 엔비디아 관련된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2026년 버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집을 좀 무료로 받고 싶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고 사실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허용, 승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허용하시겠냐 이렇게 다 떠요. 그럼 그거 허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푸시 알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글은 보내드리니까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엔비디아, 현대차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이 현대차 엔비디아 관련된 자료집,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 자료집,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6일, 25일, 24일, 23일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꼭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최대한 제가 하트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댓글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